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원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며 국회 행안위 통과 나흘 만에 상정했고 위원들 간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제주와 세종지원위원회와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핵심 공약인 학생 진단평가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80%가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학교만 치를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진단해서 학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현장은 당장의 시험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오는 11월 말 강원 학생 진단평가를 앞두고 설문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학생 진단을 위한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학부모 81%, 교사 74%, 학생 4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응답자의 67%가 반대했다는 앞선 전교조 강원지부의 설문조사와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이냐.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 평가를 안 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전국 최하위라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시험이 당장 2달밖에 남지 않아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다 보니 진도도 달라 같은 문제지를 갖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은 신청학교만 치르기로 하면서 시행 여부도 고민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모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 주관의 학력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체 협약 조항을 조만간 손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강원지부는 일제고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우리 교사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단체 협약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 6일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양양 낙산 지역에서 땅꺼짐으로 편의점 건물이 무너진 지 2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 낙산 지역 상인들이 군의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현장에 대한 양양군의 행정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낙산 지역 상인들이 양양군의회 의장실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사고 이후 줄곧 시공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양군마저 시공사와 직접 대화하라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 지하 안전 관련 이 법에 관한 이것도 지금 다 뽑아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은 양양군 허가민원 실장과 상인들의 만남을 주선했고 상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입장을 토로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공청회에서 업자 불러서 좀 누가라도 다리를 놔줘가지고 이렇게 이게 싸움을 좀 중재 좀 해준다든지. 요즘 우리끼리 계속 싸우고. 상인들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나도록 시공사와의 보상 논의가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계속 저희한테 증명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이게 피해를 당했다 구걸하고 떼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상대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이 같은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자 양양군의회는 개회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낙산 지역 대형 건축공사 인허가 과정과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9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의회에서 그간의 이제 과정을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해서
그 잘잘못을 한번 이제 따져서 그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편 땅꺼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로 다음 주면 공사 현장에 대한 부실 시공 여부 등 조사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자체에 납세자가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명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시행됩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고향이나 기부를 하고 싶은 자치단체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어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기부자는 10만 원 이하의 경우 100%,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 내 지자체들도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에 맞춰 기부 문화 조성과 세수 확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제 준비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기금이 설치되고 연말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와 선정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재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에 있고요. 답례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답례품 목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도가 초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도내 지자체들 모두 다양한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대외 행사 연계해서 현수막 같은 거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마다 세수가 얼마나 확대될지 지역과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부지 매각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시외버스 터미널과 통합 운영될 전망입니다. 일단 시민들이 길바닥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상황은 면하게 됐지만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사인 동신운수가 고속버스 터미널 운영사인 동부고속의 터미널 통합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원주에서 서울, 강남과 광주 등 전국 5개 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들이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2곳을 사용하고 매표 시설과 사무실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위탁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지만 양사가 터미널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시민들이 노상에 설치된 임시 승강장을 이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합 운영 시기는 고속터미널 퇴고 요청 시기인 10월 말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고속터미널 운영사인 동부고속의 갑작스러운 부지 매각 이후 임시 승강장이 설치됐지만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철거됐고 이후 대체 임시 승강장을 찾으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다 원주시 중재로 시외버스 터미널로의 통합이 성사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고속버스에 국한된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적인 성격의 사업을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세심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원주 시내버스는 운영난 등으로 수시로 운행이 중단되고 있고 시외버스 역시 전국적으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의 건축물 가운데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된 건물이 11.6%에 불과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내진 설계 대상 건물 35만 2천여 채 가운데 설계된 건축물은 4만여 채에 그쳤습니다. 강원도 건물 내진 설계율은 11.6%로 전국에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허영 의원은 내진 설계 기준이 1988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확대됐지만 기존 건물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내진 설계 비율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강원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48.8% 늘어나 전국 평균 증가율인 3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 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17년 말 4조 3천억 원에서 지난 2022년 7월 말 6조 4천억 원으로 48.8% 증가해 전국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인 3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강원 지역 전세자금 대출 잔액도 3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4배 증가해 전국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인 3.5배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강원도 교원 4명이 성범죄 수사를 받고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동용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은 강원 지역의 교원은 4명으로 이들 모두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는 경기, 전남, 인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인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에도 2명, 2020년과 2019년에는 각각 7명의 교원이 성범죄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번 달 연이은 태풍으로 강원 동해안에 발생한 해양 쓰레기가 73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태풍 남마돌과 흰남노의 직간접 영향으로 강릉과 동해, 삼척과 양양에서 738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해 지난 20일까지 70%가량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동의 본부는 이번 주까지 나머지 해양 쓰레기 수거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은 재정효율화 특위를 통해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과 알펜시아 매각 의혹 등을 살피겠다고 밝혀 도의회 특위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특위는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2024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위와 접경지역 개발 촉진지원특위 등도 의결했습니다. 강원도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감축을 위한 국비 64억 원을 확보했고 도내에서 3,2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고차 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에서만 운영하던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2024년까지 도내 전체로 확대 설치합니다. 춘천시 의회가 춘천 홍천 국도 5호선 확포장 사업을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 동래면 학곡리에서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까지 21.5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으로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중 비용 편익 분석이 낮게 나와 백지화됐습니다. 시의회는 이 지역의 국도는 굴곡과 경사도가 심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춘천시가 소양로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옛 근화동 사무소에서 소양 2교까지 2.3km 구간에 대해 4차선과 6차선 두 가지 방안을 놓고 10월 7일까지 시민 의견을 묻습니다. 춘천 시민소통 플랫폼인 봄의 대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거나 소양동, 근화동,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조사를 작성하면 됩니다. 원주시의 시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 신청하면 모바일 원주사랑 상품권으로만 받을 수 있고 다음 주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 연도별 요일제로 월요일엔 끝자리 1년생과 6년생, 수요일엔 3년생과 8년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7월 말 기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선불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3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으로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학기까지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였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해당 대학생은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등록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고 신입생은 400만 원, 재학생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9회 강원 민속예술축제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정선 종합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개최하는 강원 민속예술축제는 모두 1000여 명의 민속단이 참가해 정선 아리랑과 취타대 식전 공연 등의 개막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어 정선군 남평리 토방집 짓기 놀이 등 도내 9개 시군 민속단의 경연이 펼쳐지며 오는 30일에는 태백시를 시작으로 7개 시군 민속단의 경연이 이어집니다. 폐막 행사는 강릉 용굿 기우제 시연과 폐막식 등의 순서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강원도형 공공배달앱인 일단시켜와 영월 지역 화폐인 영월 별빛 고운 카드를 연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영월군은 다음 달 말까지 일단시켜 앱에서 영월 별빛 고운 카드로 2만 원 이상 결제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100명을 추첨해 5만 원을 영월 별빛 고운 카드로 돌려줄 예정입니다. 일단시켜는 수수료가 없는 강원도형 공공배달앱으로 영월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 가맹점 182곳, 매출액 4억 3천만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농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객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천군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을 기르기 위한 가을철 객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